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얘네는 뭐 언제는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미래는 하이브리드가 답이다 이러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냥 신형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키고 대량 생산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삼성하고 정면 승부까지. 와 이거 현대차는 괜찮은 건가? 뭐 지금 이런 이야기야 반응이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토요타랑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토요타는 어떤 회사인가요? 현재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면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판매량도 성장세에 동시에 토요타 기호 회장은 전기차 회의론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전기차의 한계를 세상이 깨닫고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갑자기 토요타 그룹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 800km를 갈 수 있다, 삼성 SDI 거기 서라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회장하고 회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대될 수가 있나요? 지금 이게 그래서 뭐 우리 배터리 기업 위기론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던데 진짜 그럴까요? 오늘은 토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발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이게 실제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전고체 배터리 하면 꿈의 배터리라는 수식어가 떠오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랑 다르게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화재 위험성도 확 줄어들고 말 그대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한 배터리라 그런 거겠죠. 동시에 꿈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상용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전고체 배터리랑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던 게 삼성 SDI랑 토요타인데 최근에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을 언급했거든요. 2028년에 양산을 할 거라 선언하고 자기네들은 이미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1000여 개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도 충분하고 이게 토요타의 전동화 전략과 연결이 돼서 시너지를 발휘할 거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사토 고지 토요타 사장하고 기토 슈니치 이데미츠 코산 사장이 지난 10월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여기서 한 말이 시행착오 끝에 두 회사는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재료를 개발했다 이거였습니다. 이데미츠 코산이라는 곳은 어떤 회사냐면 전고체 배터리의 한 종류인 황화물계 배터리를 지난 2006년부터 개발해온 곳입니다. 토요타가 이런 발표를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업계에선 삼성 SDI와의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다소 늦는다는 평가를 받던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로 반전을 노린다면서 전기차 회사들뿐 아니라 우리 배터리 기업들하고도 정면 승부를 펼칠 거다 뭐 이런 거죠. 토요타의 탄소 중립 연구 개발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센터장이 케이지 가이타라는 사람인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배터리는 모두 크고 무겁고 비싸다. 토요타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성을 갖춘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얘는 뭐 상용화만 된다면 효율은 걱정이 안 되잖아요. 효율만큼 중요한 게 주행 가능 거리일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800km 정도입니다. 800km면 디젤차 한 번 주유하면 트립 컴퓨터에 뜨는 주행거리잖아요. 이 정도 주행 가능 거리에 전고체 배터리만의 효율과 밀도를 생각하면 토요타가 전기차 시장을 내연기관차 시장만큼 장악하고 배터리 기업들도 맥을 못 춘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그냥 냉정하게 말하자면 토요타의 이런 포부와 전략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사람이거나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흘려보내도 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왜? 아직 현실이 된 것도 아니고 계획은 누가 말을 못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벌써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도 남았어야죠. 그런데 정작 포드나 GM도 보면 그렇게 전기차 시장에 사활을 걸겠다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투자 계획도 철회하고 신형 전기차 출시도 미루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일반 소비자들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굳이 야야 저건 무조건 불가능해, 전고체 배터리를 토요타가 삼성도 어려워하는 걸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지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실현되기까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일단 구조적인 접근이 하나 필요한데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 이 둘은 구조적으로 원청과 하청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원청이고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에 배터리라는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이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청 업체는 원청 업체가 원하는 부품이나 제품이 있을 때 물건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개발하거나 출시해야 토요타도 비로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완제품이 아니고 어떠한 제품에 장착되어야 하는 부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나 중국 배터리 기업들하고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사실 NCM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NCM 배터리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효율이나 밀도, 스펙 이런 걸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뽑아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LFP 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뭐다? 자동차 회사들이 원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냥 이런 겁니다. 우리 동네에 국수집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 라면만 팔다가 어느 순간 칼국수가 엄청나게 인기란 겁니다. 그래서 면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원래 라면을 납품받던 국수 공장은 라면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국수 공장은 라면 품질도 괜찮고 칼국수 면도 납품이 가능하단 거죠. 그런데 가게 사장 입장에선 옆에 있는 다른 국수 공장으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밀고 가는 것보다도 추가적인 시장 진입, 고객 사인 자동차 회사들의 니즈를 위해 영역을 확장한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BYD 같은 경우는 워낙 자사 전기차 브랜드가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 이미 다른 고객사들한테도 LFP 배터리를 충분히 납품하고 있습니다. KGM도 있고 최근에는 현대기아차에도 납품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또 CATL은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NCM 배터리도 납품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토요타로부터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소식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비즈니스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만 봐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우리 배터리 기업이 초비상이다, 현대기아차랑 삼성은 긴장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삼성하고 현대차도 바보가 아닙니다. 현대차는 특히나 토요타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품 공급만 조절하면 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글로벌 전차 기업 중에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이걸 모두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어딨나요? 심지어 실적도 좋잖아요.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위기론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토요타가 2027년 이후에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토요타의 언급 자체가 사업을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부터 꾸준히 언급을 해줘야 관심이 생기고 계획도 철저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야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게 어필이 되니까요. 이건 토요타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전기차로 세상을 장악하겠다고 한 회사들 테슬라 말고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회사 있나요? 현대기아차가 점유율 2위인데도 테슬라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기록한 점유율이 테슬라는 57.4%에 달했고 그 다음이 현대차그룹이 2위였는데 7.5%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쉐보레가 5.9%, 포드는 5.5%, 이렇게 1위인 테슬라랑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심지어 뭐 리비안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이름 모를 전기차 업체들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든 삼성이 먼저 하든 어쨌든 시장은 흘러간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굳이 양극화 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NCM 배터리를 장착하는 차, LFP 배터리를 장착하는 차 솔직히 일상 주행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여기도 또 다른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회사들도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고 결과를 제품에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중간 과정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확 기울어지거나 전기차에서 다소 늦은 토요타가 완전히 도태되거나 반대로 현대기아차가 토요타 때문에 망한다거나 이럴 일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일반 소비자들끼리 양극화될 필요도 없고 머리 아프게 감정 소모를 할 일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규제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들의 계획이 크게 뒤바뀔 순 있죠. 예컨대 2030년부터 순수 내연기관 차는 신차 판매가 안 된대요. 대신 하이브리드 차는 계속 팔아도 된다. 이러면 토요타는 크게 걱정 없이 지나가면 되는 거고 판매량도 계속해서 잘 나올 겁니다.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어 팔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비중만 높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하이브리드 차도 신차 판매가 금지된다? 이러면 토요타는 주춤할 수밖에 없죠.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가 확실한 주력 모델인 기업이고 제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된 지가 5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폰으로 치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휴대폰의 모든 버튼이 사라지고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즉 전고체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 퀘스트의 마지막 단계쯤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단순하게 접근해보면 벽돌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오기까지 휴대폰이라는 제품이 중간에 사라진 적은 없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왔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이 있었고 이 중에서 아주 확실한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요즘 저도 그렇고 김승현 편집장도 시승기에서 언급을 했지만 전기차라고 해서 너무 특별한 잣대를 들이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그런 접근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까지 머리 아프게 접근할 만큼 전기차의 평균이 그리 처참할 정도는 아니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나 산업적 측면에서 그리고 전기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건 아니라서 관련 내용은 이전에 올려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반 소비자들이 급변하는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최대한 쉽게 접근해서 해석한 영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